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서경의 부장들 임시 방송 부장 최식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도 지금 방송을 할 게 아니라 어딘가 가서 울면서 지금 기도라도 드려야 될 판인데 방송을 하러 제가 왔습니다. 오늘 저 같은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잔인한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설날에 대한 설레는 마음보다는 이거 어떡하나. 정말 근심과 걱정으로 지금 가득가득 마음이 참 갑갑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좀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방법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가능한 이유 이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목요일의 부장님, 산업부장님 허반석 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 별자리 행운의 색깔이 초록색인데 딱 입어주셨네요. 미리 아신 건가요? 설마 알았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초록색 자켓을 입고 나온 이유는 나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흰 셔츠가 아니라 조금 거무틱틱한 어떻게 보면 회색 잿빛 색깔의 셔츠를 입었습니다. 투자자분들의 마음, 제 마음 모두 다 이런 모습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자켓을 초록색으로 한 이유는 오늘 하루 모니터를 보시면서 시장에 참여하시면서 피곤하시진 않았을까. 그래서 안구에 편안함을 주는 초록 색깔을 좀 골라보려고 의도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우리 허반석 산업부장님 덕분에 저도 조금 마음 지금 좀 진정하고 같이 방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정말 많이 힘든 하루 보냈을 우리 시청자분들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들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부장님 오늘 시장 정말 이러다 다 죽어 이 소리가 정말 절로 나왔거든요. 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언가 대응의 구간이 아니라 심리, 멘탈을 잘 붙들어야 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늘 반복적으로 확정적으로 또 말씀드렸던 게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려면 27일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서 그때서 중대한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누누이 시장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저의 견해는 현 시간부 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 시간부 오늘 저의 판단은 매도보다는 홀딩이고 홀딩을 조금만 더 이어가시면 무언가 반등에 대한 실마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흔들리더라도 이 이상 추가적으로 깊은 조정과 회복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더라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하락폭이 이제는 더 크지는 않을 것이고 다시 반등의 조짐을 찾아갈 때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나의 의도가 아닌 비자발적 강제 청산을 당하고 계신 분들, 손실 확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제일 위험한 투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FOMC나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한 이야기들은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고 여러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는 기준금리 3월부터 인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다. 3월 FOMC 회의에서 그 속도에 대한 부분들 25bp인지 50bp인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은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들까지도 있었고요.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3월 정도 되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활발히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상황, 경제는 통화정책 지원을 이제는 필요로 하지 않는 수준까지 다다랐다라는 이야기들이 FOMC 결과 보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미 증시가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기자회견에서 좀 예리한 질문들이 오고 갔고 그 예리한 질문들을 파월 의장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바로 시장이 모든 상승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매 FOMC 회의마다 앞으로 열릴 매 FOMC 회의마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남은 FOMC 회의라고 한다면 앞으로 올해 7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매번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더 긴축에 대한 그리고 급격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 미 2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도 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방송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3월 50bp 금리 인상 속도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 파월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축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 증시도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고 약보합, 강보합 권역에서 마감을 하고 우리 증시가 27일 오늘 시장을 맞았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FOMC 회의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리고 개장과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이슈까지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결정을 하실 때는 27일 날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오늘 어떠한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 기준으로는 조정은 이제 거의 끝 무렵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왜 조정의 끝 무렵인가에 대해서 그간 말씀드렸던 것과 이격도를 가지고서 어떻게 확률과 통계상 우리 증시가 이어져 왔는가. 그러면 현재 확률과 통계상 이 구간에서는 반등 지점이 머지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방송 내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월 글로벌 지수들의 상승률 그리고 하락률 통계를 좀 본다면 1월 한 달 동안 있었던 부분이죠. 전 세계에서 하락률이 가장 큰 지수가 코스닥 지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락률이 큰 국가가 러시아였고요. 세 번째는 나스닥 지수였고 네 번째는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내 지수는 처참한 모습이었고 혹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지수의 하락률이 더 큰 구간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참 어렵다 못해 비참하고 처참하다라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고요. 1월에만 발생한 악재들에 대해서 지난주 이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사건을 시작으로부터 해서 매드팩토 임상 반려, 셀트리온 분식 회계 감리,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 매도 등등 신라젠의 상장 폐지 결정 그리고 나서 뭔가 에코프로 BM, 효성 TNC의 화재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너무 큰 공모 청약 이런 이야기들이 쭉쭉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에코프로 BM의 내부자 거래 이슈가 단독 기사로 또 떴고요. 비트코인이 4만 부를 좀 깨고 내려가고 1월 기준 나스닥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전 세계 하락률 1위가 코스닥 지수가 차지하는 모습들이 1월 거래일로 따지면 20여일 동안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자랑스러운 배지 하나를 달게 되셨습니다. 금융위기보다 심각했던 지수의 하락을 나는 맛보아 봤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훈장처럼 하나 달고 다니실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훈장을 받고 이 하락을 경험한 이후에 나는 그 이후에 어떤 대응을 통해서 그 하락과 그 하락을 어떻게 나는 극복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먼 훗날 그때의 대응이 최악의 선택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끔 뭔가 기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대한 결정은 27일 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 중대한 결정이 FOMC 회의가 너무 예상 밖 급진적인 강경 매파의 성격을 띠었을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0.75, 0.74 이 구간까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2년물 국채금리가 추가 급상승함에 따라서 0.7을 훼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 FOMC 회의에서 50bp를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더라면 이 2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이 이보다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응들이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시장에서 우려하던 부분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내용은 평이했습니다. 시장이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었지만 기자회견에서 파월의 그 반응 대부분 아쉬워했죠. 꼭 그렇게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조금 시장이 원하는 그런 이야기는 해줄 수 없었던 겁니까? 라는 아쉬움이 좀 짙은 기자회견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의 예상을 급격하게 벗어난 FOMC 회의는 아니었고 테슬라의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지금 움직였던 그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의 너무 큰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강타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고 나면 그래도 수급에 대한 꼬임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 ETF 펀드 자금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의 특히 연기금에 있어서의 기관 자금 흐름이 너무나 아쉬웠다라는 모습이 좀 듭니다. 연기금의 수급을 오늘 좀 본다면 매도는 2조 2천억 원 정도 코스피에서 진행을 했고요. 매수는 3조 5천억 원가량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순매수는 얼마일까를 보니까 순매수는 1조 2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만 연기금이 오늘 2조 1천억 원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서의 순매수가 1조 2천억 원, 하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의 순매수는 2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약 9천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9천억 원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는가? 곧 코스피 시장에서 9천억 원을 매도를 하고 그만큼 LG에너지 솔루션을 담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ETF 리밸런싱과 그리고 코스피 200 리밸런싱 영향이 우리 시장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무자비한 움직임은 그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희망과 바람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좀 보았고 그 안에서 52주 신고가를 좀 다시 정렬을 해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52주 신저가가 482종목 나왔습니다. 이는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기업 중 51%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은 370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 약 25% 정도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장이 좀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나의 포트폴리오를 꾸려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현금 비중이 있다면 혹은 나는 현금 비중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여할 만한 여력이 있는데 또는 없는데 여기서 내가 신용이나 대출을 써야 될 것인가 쓰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계산을 이미 빠르게 해 놓으셨고 거기에 맞춰서 27일 오늘 그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도
최악의 상황만, 최악의 선택만은 피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 주말 그리고 주 초부터 지속적으로 좀 반복을 드렸고요. 복합적 악재들이 우리 시장을 덮치고 우리 시장은 글로벌 하락률 1위와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1위, 2위는 러시아, 3위는 나스닥, 4위는 코스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꼭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증시의 상황입니다. 연기금이 오늘 좀 거대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운데 이런 오늘 하루의 시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전쟁통이고 전쟁 속에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참호를 파고 그 참호 안에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고요. 그러면 전쟁의 전략을 제가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를 보면 폭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폭격이 잦아들기를 그 참호, 땅굴 속에서 기다리다가 폭격이 끝나면 그리고 총알 세례가 끝나면 그제서야 다시 작전을 위해서 병사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너무 폭격이 끝나기 전에 너무 일찍 나오면 영화를 보면 가장 멋있게 먼저 죽는 주인공 또는 조연의 모습들이 주인공은 안 죽고 가장 멋있게 장렬히 전사하는 조연의 모습이 나오는데 27일 이전에 내가 중대한 결정으로 액션을 취했다면 바로 그 조연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27일 오늘 모든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폭격도 그렇고요. 폭탄도 그렇고요. 총알도 그렇고요. 유한한 자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이루어진 융단 폭격이 끝날 즈음 우리는 이제 참호 바깥으로 나와서 대응을 해야 할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면서 대응을 할 때에 계획이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고 작전이 있어야 그리고 작전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병사들이 움직이고 대응을 하고 내가 가야 할 길 A팀, 알파팀, 브라보팀 이렇게 찰리팀 딱딱딱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계획, 명확한 기준 늘 말씀을 드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기업을 볼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기업의 가시적 모멘텀, 그 기업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이 참 안타깝습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부자 거래가 나오고 분식회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서 장기 투자를 한단 말인가,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인가에 대한 울분을 토하는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변하겠지만 오늘도 이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나의 투자금과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죠. 오늘 비자발적 청산을 당하는 분들 그리고 또 내일 비자발적 청산을 당하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투자자, 가장 안타까운 투자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신용과 대출을,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발생시키지 않아서 내가 손실을 확정하지 않는 한 지금 손실 확정은 아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손실을 조금 줄여서 손실을 확정할 수도 있는 거고 차라리 나는 계좌를 랩으로 칭칭 감아서 넣어놓겠다. 그리고 나는 오랜 시간 증시를 떠나 있겠다. 그 이후에 다시 왔을 때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고서 내 계좌가 얼마만큼 지금 나의 계좌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여러 가지 형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이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선택에 대해서 뭐 내부자 거래나 분식회계나 횡령 배임이나 이런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기업은 나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신 기업이라면, 종목이라면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시고 이참에 차라리 IR 담당자와 통화도 해보시고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더 철저히 해보시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아니라 비자발적 강제 청산을 당하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위험한 국면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좀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내 계좌가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내려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뭔가를 잘못하거나 나의 투자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점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시장이 이렇게 전쟁이 날 것 같은 위험 속에서 하락률을 보이는 지수보다 우리나라가 더 하락률을 보였다는 게 굳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잘못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시총 2위까지 올라가는 거대 기업을 상장시키면서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그냥 시장에 툭 던져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시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또 선진화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실 확정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손실 확정을 하거나 강제 청산을 당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주식이 이제 없어집니다, 계좌에. 그러면 반등이 나와도 주식이 없는 상태로 반등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이후의 시장에서는 소외돼 버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강제 청산을 당하지 않았고 내가 손절에 대한 부분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면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서 내일 내가 손실을 확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참호 속에 웅크리고 기다리고 폭격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플랜에 따라서 투자를 해나가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어떤 결정을 하실지 오늘 방송을 좀 끝까지 보시면서 작전 대응을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제가 보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참호 속에 더 웅크리고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왜 했던 말 또 하고 자꾸 기다리라고 하느냐.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냥 내일이라도 자발적 손절을 하겠다. 모든 선택은 자유시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진심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기다리신다고 한들 저한테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누구보다도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수많은 데이터들을 중첩해서 체크를 했을 때 내린 결론이 이러합니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 애널리스트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의견이 적중을 한다면 저의 신뢰도가 올라갈 뿐 여러분들이 팔지 않아서 저에게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점. 그래서 객관적으로 함께 이러한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찾아가는 오늘 시간을 만들고자 하오니 꼭 방송 중에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같이 결론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의미로 오늘 남은 시간을 좀 꾸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지친 마음으로 방송에 들어왔었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씩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크게 많이 빠졌었는데 FOMC 회의 결과 자체가 줬던 충격이라기보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후에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들이 시장에 좀 더 충격이 됐던 상황입니다. 물가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충격들이 시장에 전해진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래도 이제는 반등이 좀 가까이 다가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좀 다독여 주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긴 합니다. 왜 반등이 가까이 다가온 건지 뭘 어떻게 보시면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 궁금해지는데요. 자, 데이터 기반으로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식으로 좀 대응 전략 짜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주 그리고 월요일 날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코스피가 주봉상 연속 4주의 하락을 보였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을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6년 이후
4주 연속으로 코스피가 하락을 했다라는 기록은 약 2016년 이후 6번 정도가 있습니다. 16년 4월, 18년 6월과 10월, 19년 5월과 7월, 21년 1월 정도가 4주 연속의 하락을 보인 경우다. 16년 이후에 6번 정도. 그리고 16년 이후 5주 연속 하락을 보인 기록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주 연속 하락을 하면 참 그래도 할 만큼 했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러다 다 죽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4주 연속 하락한 기록, 5주 연속 하락한 기록은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더니만 16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월봉상 하락했던 적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반등이 그래도 좀 나오더라. 통계적으로 주식 확률과 통계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라고 또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격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격도라고 한다면 내가 정한 이평선 기준으로 100%라고 하면 그 이격도 선 위에 주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격도 100%를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평선 기준 위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100%, 100이라는 기준 밑으로 내려온 수치가 나왔다. 이격도. 그러면 그 이평선보다 주가는 현재 아래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일봉으로 이격도를 아래에다가 표시를 했고요. 위에다가는 코스피 차트를 좀 열어놨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열어놓고 2010년도 이후로 차트를 좀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래가 이동평균선 20일 기준의 이격도고요. 그리고 위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파란 색깔 선으로 제가 이격도 90 라인에 가로 수평선을 좀 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평선 21일 기준으로 이격도 90 이하로 내려왔던 적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2010년도 이후, 9년도 이후의 차트를 열어놓고 보면 제가 90 이하로 내려왔던 적이 이 코스피 차트 기준으로 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속도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올라가는 속도도 각도도 가파랐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이격도를 뚫고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지만 그 이후에 이격도 기준으로 V자 반등이 나왔더라. 결국 이격도의 하락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상승에 대한 가파름도 가팔랐다. 기울기가 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격도 90 기준으로 코스피 차트를 보았을 때 90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를 보니까 이 구간은 그래도 뭔가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수치가 좀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제외하면 코스피 일본 기준으로 이격도 21선 아래로 90 아래로 내려왔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점 한 가지 짚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도 마찬가지로 위에는 코스닥의 차트, 지수 차트고요. 아래는 이평선 21선 기준의 이격도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90에다가 가로 수평선을 열어놓고 2010년부터 한번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90 이하로 내려왔던 적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이 90 이하로 내려오거나 90을 터치했다가는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던 기울기만큼 일정 부분 비례하게 다시 이 이격도를 회복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더라라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준으로 4주 연속 하락 이후에 5주째에는 대체로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5개월 월봉 기준 연속 하락이 나온 이후에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말씀들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평선 20일 기준의 이격도 흐름을 놓고서 90 이하로 내려왔을 때에는 90 이하로 떨어질 때의 기울기만큼 그 기울기 각도대로 상승을 보이는 그간의 통계, 그간의 흐름들을 같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제외하고서 보면 이격도 90을 이탈했다가 다시 상승했던 때가 2010년 이후에 약 9번 정도 발생을 했고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제외하고서는 평균 86에서 87 구간에서는 대부분 반등을 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 부분들을 본다면 88.19 기준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86에서 87 정도에서 대부분 평균적으로 반등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호 속에 현재 웅크리고 있는데 결국 그 폭격의 끝이 머지않았다. 유한한 폭격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4주 연속, 5개월 연속 이격도 이평선 21선 기준으로 90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반등의 선이 그간 10년 이상의 차트를 열어놓고 보았을 때 86에서 87 정도면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것들을 오늘 자세하게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절을 제외했을 때는 반등의 확률, 반등의 그 상승 폭이 약 9.9%였고요. 팬데믹 시절을 포함했을 때는 12.4%의 반등,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내 계좌가 마이너스 10%인데 반등이 10% 이상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종목에 따라서, 섹터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하락의 폭격이 끝날 때가 머지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서 오늘 중대한 결정을 손절하지 않았다면 제가 4주 연속, 5개월 연속, 그리고 10년 이상의 차트를 열어놓고 이격도 90 미만으로 내려갔던 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렸고, 그때마다 팬데믹 시절에는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상승의 상승률도 기간도 짧고 가팔랐다. 지금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결국 안정화가 이루어진 다음 다시 반등이 좀 나와야 할 것이고, 그 반등기에 명확하게 내가 계획한 그 작전대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폭격, 그리고 이 항공에서 떨어지는 뭔가 폭탄, 전쟁통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 폭격이 끝날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이격도 90 미만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요.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 종목들이 코스피 기준으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조금 더 힌트를 더 드리자면, 제 기준에서 생각하기에는 현재 경기 방어주, 그리고 금리 상승기에 수혜를 입을 종목들, 그리고 누누이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도 너무 힘듭니다. 소재주는 이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월 14일 이후의 흐름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제 생각에는 3개월 정도의 여유를 갖고서 그 이후에 대응 전략을 실행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2차 전지에서는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PCR 검사를 누구나 받을 수도 없고,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해서 뭔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자가 격리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었고, 각 국가별로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에 대한 그 그래프들을 보니 무언가 피크 아웃의 조짐이 그래도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그래프 속에서도 모습들이 하나하나 좀 드러나려고 하는 찰나
인 것 같습니다. 중차대한 순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로 돌아가 보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22년도에 꼭 보아야 할 섹터, 메타버스라는 나무를 열어놓고 그 나무를 지탱해주고 메타버스라는 산업을 구현 가능하게 해주고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그 다음에 IoT를 넘어서 IoE,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모든 산업들을 수행 가능하게 하는 기반, 21세기를 달리고 있는 말에 편자를 달아줄 수 있는 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반도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하면 OLED,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그리고 통신 장비,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서 이 기업이 이 정도 가격이면 참 사고 싶었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셨다면 지금 그 가격대에 다 들어왔습니다. 포스코를 30만 원 미만에서 사야지라고 했는데 무언가 손이 가지 않고 무언가 매수하기는 부담스럽고 아직까지 참호 속에 웅크리고 있으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생각들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포격의 소리가 잦아들고 이제는 우리가 공격할 때고 이제는 우리가 뛰쳐 나가야 될 때가 머지않아 오는데 그 순간 내가 무엇을 할 건가가 작전 계획이라고 하죠. 그 작계 안에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1번 어떻게 한다, 2번 어떻게 한다, 뭐 D 플러스 몇 시간 안에, T 플러스 몇 시간 안에 무엇을 한다라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은 확률과 통계의 싸움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심리라는 부분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 심리에 대한 부분들도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심리도 잘 부여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반등이 이제는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격도 90 미만이 매수 타이밍에 아주 적절하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도 나쁘지 않고 앞으로 반등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확실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하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오프닝에서 우리 산업부장님과 인사를 나눌 때도 별자리 운세를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완전 샤머니즘의 신봉자가 됐거든요. 솔직히 심리를 정말 못 다스리겠어요. 혹시 우리 허반석 산업부장님은 심리를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 뭔가 기술적 분석이나 뭐 차트에 선을 긋거나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맹신하지 않습니다. 보조 지표로서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맹신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 데이터들을 이 일을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밤낮 없이 열어보고 찾아보고 들여다보고 모아보고 수집하고 이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경제학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처럼 민감할 때는 군사학자의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군인들의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들을 종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결론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 중에 여러분들께 제가 방송을 하면서부터 세 가지의 대원칙을 말씀드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그 기업의 가시적 모멘텀,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부합한다면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됩니다. 일단 관심 종목에 넣고 내가 이제 그 기업을 실제로 매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 기업의 자본금 현황이나 그간의 실적에 대한 현황이나 영업이익률의 추이나 기타 등등 현재 그 기업의 최근 현황들을 업데이트 시켜서 내가 그 기업을 매수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고 그 최종적인 판단에도 부합을 한 기업이라면 그 기업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쉽고 매도는 어렵다라는 것도 다 고개가 끄덕여지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수하고 나면 횡보하고 내가 매수하고 나면 하락하고 내가 매수하고 나면 무언가 아쉬운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기업의 가치가 10만 원이다라고
산정을 했고 생각을 했고 적정하다라고 해서 내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가치가 주가가 9만 원, 8만 원, 7만 원 무언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왜 지금 이 기업의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꼭 해보시고요. 그 원인 분석이 결론적으로 그 기업의 펀더멘털, 그 기업의 뿌리, 근간을 흔들 만한 중대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 기업을 추가 매수할 수 있을 만큼 그 기업에 대한 나만의 확신,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박사야 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로 그 기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가 결국 군인들이 하는 체력적인 훈련, 그리고 전략가들이 하는 여러 가지 작전 계획, 그리고 스포츠 트레이너들이 이 선수의 최적화된 컨디션과 최적화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식단도 고려해주고요, 운동 스케줄도 따주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치료를 해주고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사람이 최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내 계좌가 최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심리는 뒤따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심리라는 게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설렁설렁 공부했고 내가 설렁설렁 보았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뒷면이 나올까로 확률 게임, 로또 같은 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 확률만큼만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확률만큼만 앞으로도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것은 확률과 통계 게임에다가 심리를 더했잖아요. 그런데 투자는 확률 중에서도 내가 실패할 확률들을 소거해 나가는 거죠.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손실보다는 수익의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 요인을 찾아서 다시 그 실패 요인들을 소거해 나가서 가능하면 가급적 확률이 높은 곳에 나의 소중한 자산을 넣어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명확한 기준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심리마저도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지금 뛰쳐나가야 될 땐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웅크리고 있어야 될 땐가, 혹은 내가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분할로 담아가야 되는 때인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기준으로 삼아져 있으면 심리는 그때 탄탄한 나의 체력 속에 탄탄한 정신력까지 갖춰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곧 심리를 이겨나가고 심리를 끌고 오게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4주 연속, 5개월 연속, 이격도 90 미만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온, 제가 공부한 데이터들을 함께 공유를 하고, 거기에 조금 더 노력을 조금만 더 하시면 심리도 잘 다스려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내 자금을 들여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건데, 여태까지 좀 저만 해도 투자의 주도권이 저한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흔들리고 막 불안했던 것 같은데, 불안할수록 더 공부하고 더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허반석 산업부장님이 계속 중요한 결정은 27일 이후에 내리시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 일단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좀 결정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저는 감히 우리 부장님의 의도를 조금 더 제가 지레짐작해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이 종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 큰 폭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 좀 이제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좀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언제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매수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시장에 대한 매수 타이밍인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3개월 이후부터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요. 좀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때쯤 보면 될까요? 저는 IPO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최소 6개월을 보고 나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에서는 약 100조 그리고 90조에서 110조 밴드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70조의 시총입니다. 그러면 30만 원은 70조, 그러면 60만 원은 140조, 그러면 40만 원, 50만 원, 45만 원 거기에 맞춰서 시가총액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좀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능한 분할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단독 기사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컨센서스라는 것이 결국 이 기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같이 고민하고 나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이 정도 수치는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라는 분석 의견을 낸 것이 컨센서스인데 90조에서 110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은 70조, 60만 원은 140조, 40만 원, 45만 원, 50만 원은 각각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그러면 나는 90조 미만에서 한번 지속적으로 담아볼까? 또는 110조, 90조 목표가라면 차라리 나는 70조 언저리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잘 보시면서 신규 IPO 종목들에 대해서는 길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도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융자 잔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신용융자 잔고가 지난 20년도 그때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이네요. 지난해 12월 6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2조 4,900억 원 전저점 구간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 아니라 이거래일 전 기준으로 22조 5,200억 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신용 잔고가 내려왔다라는 점, 그리고 조금 가파르게 내려왔다라는 부분.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 또는 시장의 움직임보다는 좀 적게 줄어들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리고 급격하게 줄어들면 그 이후에 결국 시장의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경험들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팔아야, 그리고 이 B2 세력, B2를 털어내야 누구 좋으라고 지수를 끌어올리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왕왕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용융자의 급감은 결국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격도 미만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신용융자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그 이후에 시장은 반등을 하더라라는 확률과 통계까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마무리를 알리는 시그널이 이제 머지않았다. 어제 그리고 오늘 결국 신용융자, 신용잔고에 대해서는 D+2 결제일 기준으로 좀 집계가 되고 우리에게 공개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신용융자 비중 하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하시면 그 이전에도 혹은 오늘 시간 외에서도 무언가 반등이 좀 조짐이 설렁설렁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섹터들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의 수혜, 그리고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이번 주는 음식료 섹터 말씀드렸고요. 방금 전에 메타버스, 로봇,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 가능하게 하는 통신 장비주를 포함해서 그간 22년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섹터 보십시오. 반도체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유망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면서 현 구간에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위험한 투자자는 비자발적 강제 청산을 당한 분들이 가장 위험하고 안타까운 형국이지,
참호 속에 웅크리고 계신 분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장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현재 시장에서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까지 잘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비 피할 수 있을 때까지는 비 피해보고 그 다음에 차분히 또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나누시죠. 자, 문자 샵 0082로 부장들이라고 석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잠시 후 주유소 2부로 돌아올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